도대체 한국은 뭐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MIT에 진학하는 미국 동부명문 사립고 수석 졸업생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처음엔 라면이랑 케이팝 빼고 뭐 있지? 라며 시큰둥했던 이 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기술 충격, 영재고 수업에서 입을 다물게 만든 교육 수준, 그리고 판교에서 목격한 놀라운 장면들. 과연 이 미국 학생이 마지막에 한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MIT 가는 천재가 한국이 미래다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슈아 윈스턴입니다. 뉴욕에서 자란 18살이고 미국 동부명문 사립고인 잉그로드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MIT 수학과에 이미 합격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수학 천재로 통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1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정말 기대했어요. 원래는 일본 교토와 도쿄로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체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외교적 이유로 목적지가 한국으로 바뀐 거예요. 친구 앨리슨이 먼저 불평했어요. 한국? 거기서 뭘 배우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 라면이랑 BTS 빼고 뭐 있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시아권 휴양 정도로 생각했어요. K-팝,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매운 음식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부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배움은 낯선 곳에서 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하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시아 국가들이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앨리스는 그래도 문화와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한복이라도 입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MIT 입학 준비도 해야 했고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가서 뭘 배우겠어? 차라리 실리콘밸리 견학이 더 도움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입국 심사였어요. 얼굴 인식 자동 시스템이 있더군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보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게 미국보다 더 빠른데? 앨리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가이드로 나온 이지은 씨의 유창한 영어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음도 완벽하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들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광버스도 예상과 달랐어요. 가족 시트에 개인 USB 충전기,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거 우리 학교 버스보다 좋은데?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다본 고속도로도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이지은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오지도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요. 실제로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써보니 정말 빨랐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뉴욕 JFK보다 더 현대적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풍경들도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들. 앨리슨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아직 첫날이었지만 벌써 제가 가진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날 경복궁 견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건물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궁궐 건축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들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학생이 이선영이었어요. 수학영재고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선영이 경복궁 건축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첨화의 곡선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비가 올 때 물의 흐름을 계산해서 설계한 거거든요. 정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건축에 수학이 숨어 있다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이선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돌도 마찬가지예요. 열 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기술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거죠. 단청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색깔들도 무작정 칠한 게 아니에요.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각 색깔이 음양오행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주관까지 담고 있어요. 한복 체험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입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의외로 편하더군요. 이선영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의 곡선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연의 흐름을 옷에 담은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사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미국에서 배운 역사는 대부분 서구 중심이었는데 동양의 역사와 문화에도 이렇게 깊은 철학과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앨리슨도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워.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의미까지 있다니. 저희는 그날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리니 미국 친구들이 완전 멋있다고 댓글을 달아주더군요. 셋째 날 한국영재고 수업 참관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MIT에 합격한 수학 천재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칠판이 전자칠판이었어요. 선생님이 수식을 쓰면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학생들 태블릿으로 즉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이네. 수업 내용도 수준이 높았어요. 미적분학 심화 과정이었는데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함수를 우주선 궤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실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시험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는데 이 학생은 실제 응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훌륭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이 함수를 스페이스X 로켓 궤도에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서 실제 로켓 발사 영상을 보여주며 수학 공식과 연결해서 설명하더군요.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화성 탐사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었거든요. 수업 중간에 그룹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는데 실력이 정말 좋더군요. 이선영이 저에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주로 이론 중심이에요. 공식 외우고 문제 푸는 식으로. 제가 대답하니까 이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왜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MIT에서도 이렇게 실전 중심으로 가르치진 않아.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수준이 높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거든요. 넷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 견학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길래 실리콘밸리와 비교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군요. 첫 번째로 간 곳이 네이버 AI 센터였어요.
들어가자마자 홀로그램 안내원이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AI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사람 같았어요. 앨리슨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실리콘밸리에서도 못 본 기술인데 AI 번역 시스템 체험도 놀라웠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국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바로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어요. 자율주행차 시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차에 타보니 정말 운전자가 없어도 안전하게 달리더군요. 네이버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오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자율주행에 유리해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빠르거든요. 기술력은 미국과 맞먹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미국에서 본 자율주행차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삼성 의료기기 센터에서 본 수술 로봇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원격으로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로봇으로 심장 수술도 가능해요. 사람 손보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이주호 대표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앱을 써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자막이 뜨고 수화도 텍스트로 번역되더군요.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이주호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까지 있어야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력은 미국과 맞먹고 철학은 더 따뜻해.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혁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섯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앨리슨이 길거리 음식을 먹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조슈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앨리슨을 보고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지은 가이드가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려면 예약하고 보험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접수가 되더군요. 디지털 접수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정보 입력하고 대기번호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효율적이네. 미국 병원의 복잡한 서류 작업이 생각나서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게요. 친절하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바빠서 차가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왔어요. 단순한 소화불량이에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비를 물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맞나요? 이지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국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약사분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앨리슨이 금방 나아져서 안심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좋다. 미국에서 이렇게 빨리 치료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앨리슨도 감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시민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구나.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운데 한국은 정말 다르더군요. 아프면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여섯째 날 자유시간에 홍대 거리를 갔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상은 K-팝과 아이돌 문화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버스킹 공연을 보는데 정말 수준이 높더군요. 힙합, 재즈, 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랩을 하는데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야. 꿈꾸는 청춘들이야. K-팝만 있는 게 아니네. 앨리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스트릿 패션도 개성 넘쳤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정말요? 미국 학생들과 비슷하네요. 저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젊은이들도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연세대 학생 박지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창업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고려대 학생 이현우도 동참했어요. 학점보다 사회를 바꾸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나 사회활동에 열심히 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의식도 높고 창의적 사고도 뛰어나더군요. 미국 학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클럽에서 만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DJ를 하는 학생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고, 디자이너 지망생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K-팝 외에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런 깊이가 있구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돌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청춘들이 가득했거든요. 마지막 날 밤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불빛들과 다리들, 그리고 한옥과 현대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람선 갑판에서 이선영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슈아, 한국 여행 어땠어?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라면이랑 K-팝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이선영이 웃으며 들어주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기술력도 놀랐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놀라웠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에 집중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앨리슨도 동참했어요. 맞아.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따뜻해.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요. 이선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조슈아, 너도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MIT 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걸 잊지 마. 그럼요. MIT 간다면 꼭 한국 학생들과 협력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선영, 나중에 미국 오면 연락해. 같이 프로젝트 하자.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을 보며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한국은 미래야.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을 우습게 본 내가 부끄럽다. 이곳에서 진짜 미래를 봤다. 일주일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놀라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어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조슈아,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친구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모두들 놀라워하며 사진과 영상을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이지은 가이드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지은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슈아, 너 같은 학생들이 미래의 다리 역할을 할 거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말이지.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어요. 일주일 전 한국에 올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진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MIT에 가서도 이번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선영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도대체 한국은 뭐지? 라고 궁금해했던 제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